유시민의 이재명 망초론. 썩은 내가 작동한 것이냐, 반란하기 위해서 청기누설을 한 것이냐. 썩은 내라는 것은 유시민이 한 말입니다. 유시민이 그때 2000년대니까 본인이 지금 59년생이니까 67세 정도 되죠. 그러면은 자기가 40대 때 한 말입니다. 60이 넘으면은 내가 썩는다. 그것은 그 폄훼 발언이 있었죠. 어르신 폄훼 발언. 내가 썩는다. 65세가 되면은 아무런 공적인 자리에 가서 앉으면 안 된다. 유시민 본인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박지원 그 의원도 오늘 그 말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아니 유시민 나이 60 넘으면 내가 썩는다며.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내가 썩어서 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시민을 막 폄훼하는 게 이재명 쪽의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는 유시민이 그냥 그런 말을 했을까? 원래 이거를 어떤 발언이냐 하면 발언 내용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제 유튜브 좌파 극자 유튜브 방송이죠. 매불쇼에 나가서 이재명의 행보는 필연적 실패의 길을 기록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이재명은 1년 넘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재명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고, 김민석을 지금 이재명이 막 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 특히 필연적으로 실패를 한다. 이재명 정권이 필연적으로 실패를 할 거다. 왜냐하면은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위험한 선택이 뭐냐? 바로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A그룹 좌파, B그룹 좌파, A그룹 좌파는 유시민이 포함된 그 문재인, 노무현 이쪽 그룹이죠. 이쪽 그룹의 말을 듣지 않고 뭐 뉴 이재명이라는 거 만들어서 좌파의 새로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위험한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쪽 A그룹 좌파들이 등을 돌리고, 김호준 말하고 비슷하죠. 김호준이 처음 했던 말, 뭐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 이쪽이 등을 돌리면은 이재명 정권은 실패할 거야. 자, 실패가 어디까지 실패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정식으로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원래 이 말을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말을 그때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을 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녹화로 그때 출연해서 뭐 김어준 가서 무슨 이재명이 정축을 하라고 했더니 뭐 재건축을 해버렸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재명 막 비판을 했죠. 그때 나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김어준이 이거 말이 너무 세서 통편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저도 한번 소개를 들었죠. 그런데 김어준이 다른 것은 다 살렸는데 편집을 안 하고 지우질 않고 이 부분은 편집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다. 이 말을 김어준 방송에서도 했는데 거기 이제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번에는 여기 매불쇼 가서 그대로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냥 내가 썩었어. 박지원 의원 말대로 내가 썩어서 그냥 나왔을까? 아니면은 좌파 안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닐까는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여기 완전히 노발대발했습니다. 유시민은 60세가 넘으면 내가 어쩌고 운동했다. 이제 유시민 작가도 머지않아 70대에 진입한다. 60세가 넘으면 내가 썩는다는 그 유시민 발언을 소환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고 그 유시민이 이야기를 했는데, 유시민은 1997년 대선 때 그 은사이신 보수정당 조순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 유명한 DJ 필패론을 역설을 했지만은 DJ는 당선됐다. 그 박지원은 DJ 비서실장 출신이죠.
본인은 정말 그 말을 듣고 잠을 설쳤다. 2시간 잤다. 왜 유시민은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을 흔들어야 될까? 자, 이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뭐 자칭 정치구단인 박지원이 느낀 거죠. 자칭 정치구단인 박지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본인은 내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다른 이 업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그 이재명 쪽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이거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도 자기들이 이제 정권 잡아서 1년 이제 갓 지나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무슨 뭐 호남에 뭐 퍼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뭐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죠. 그런데 좌파 안에서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들 성공 못해. 너희들 몰락할 거야. 망조가 될 거야.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발칵 뒤집혔겠죠. 여러 뭐 이건태 뭐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막 그 공격을 했는데 김유정 전 민주당 대변인 뭐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그 유시민이 뭐 A 그룹 좌파, B 그룹 좌파 하다가 지금은 재건축 하다가 뭐 촉법 평론가 이런 말까지 했죠. 그 이재명 편드는 사람들을 촉법 평론가 아주 구상유치한 그런 사람들이 평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필연적 실패라는 저주, 악담을 하고 있다. 자, 어떻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멸칭을 쓰지 않기로 했지만은 틀내 유를 중심으로 해서 깔보고 있다. 그 정서가 유시민에게도 관통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이 김유정 대변인이 이야기한 거 틀내 유를 중심으로 깔보고 있다. 누구를? 이재명을. 김어준이 저거 뭔가 이제 외압이 작용을 했는지 거의 뭐 중립적으로 뭐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은 김어준 그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고 보안 수사권 문제를 바꾸는 거래설 이런 것도 막 그 김어준 방송에서 그 판을 깔아줬죠. 그런 것도 정말 김어준이 이재명을 깔보지 않으면은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어제 말씀드렸죠. 이재명을 깔보는 것 같아. 그 송영길의 한 이야기입니다. 정청래는 이재명을 깔보는 것 같아. 그 이유가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였죠. 하나는 국회의원을 훨씬 먼저 달았고 정청래가 이재명보다 먼저 달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정동영 캠프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민주당 후보 캠프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청래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아마 초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책도 맡고 있었죠. 아주 정청래는 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은 그때 이제 중앙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비서실 부실장인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보기에는 좀 아래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정통이라는 그 외곽단체 정동영 그 캠프에 정통이라는 외곽단체가 있었는데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 정청래는 회장을 했고 이재명은 그 밑에 있었다. 그러니 깔보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김유정 전 대변인도 하는 겁니다. 틀내 유시민도 얼마나 이재명이 이제 하찮게 보이면은 이렇게 깔볼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온통 오늘 하루 종일 친명계는 친명계 말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에게 마치 찍히기라도 할까봐 일제히 여기저기 방송에 다 출연하고 아니면 SNS를 통해서 막 말을 쏟아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발칵 뒤집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을 막 흔들었다. 이재명을 패배했다. 깔본다. 이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당권을 친명 쪽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지금 썼죠. 사실상 정청래에 대해서 그때 선거 책임론을 공개석상에서 막 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이겨야 될 곳에서 진 곳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정청래로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현직 당대표였는데 그 대신 김민석을 막 띄웠죠. 역대 내각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내각이다. 김민석은 다른 데서 쓸모가 있어서 내가 총리에서 교체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당대표를 결정을 하는 권리당원이 전남 강주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빵을 하는 삼성전자하고 그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의 뭐 팔을 비틀어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몰빵을 하는 그런 정책까지 다 하고 해서 완전히 이제 김민석 대세론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당권을 잡아야지 이재명은 안전해지는 거죠. 공수처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 특검 법안 이것도 뭐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안전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몰빵을 하고 그 바람에 정청래를 지원을 하는 문조 털레요가 사실상 와해되다시피 하고 정청래가 과연 출마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정청래가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죠.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김민석이 압도적으로 앞서간다. 왜냐하면 정청래가 고립됐기 때문에 문조 털레요가 사실상 붕괴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이 다시 가담을 한 겁니다. 유시민도 이제 그 김어준 방송에 나오고 나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매불쇼라는 다른 좌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등장을 해서 정청래를 엄호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정청래가 굉장히 이제 힘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민주당의 친명계 쪽에서는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에서 밀리는 형국이 되니까 유시민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김민석도 당사자인 김민석도 유시민이 통상적인 뭐 평론을 하는 선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유시민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그 대열에 다시 있어서 김민석도 이제 발끈을 하는 상황인데 자 정청래 그렇다면 다시 유시민이라는 우군이 생긴 정청래는 어떨까요? 자, 이 정청래 상당히 묘합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을 공격을 직격탄을 날렸죠. 필당 이 정권은 망할 정권이야. 사실상 그 이야기죠. 망할 정권이야. 그런데 정청래가 거기에 맞아 하고 동의할 수도 없죠. 동의하면은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대의원이나 이 권리당원 표는 얻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노코멘트. 그 친명계에서 막 비난을 하고 발칵 뒤집혀져서 난리가 났는데 정청래는 노코멘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또 유시민이 못할 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또 슬쩍 거기 보탭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오늘 검찰 개혁을 못 해내면 민주당은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그 망한다가 아니고 민주당이 버림받는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금 자기들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검찰을 다 해체해 놓고 보안 수사권을 놔두느냐 마느냐 문제죠. 이 정청래나 유시민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안 수사권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이 검찰에 대한 원한이 있으니까는 이 유시민은 사실상 노무현 사람이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은 완전히 싸그리 멸망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반대로 이제 보안 수사권을 좀 남겨둬야 된다는 거, 자기 뭐 공수처하고 맞바꿔야 되기도 하고, 이게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으면은 자기에게 부담이 되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를 없애는 걸 가지고 정청래가 은근히 이제 유시민에게 힘을 싣는 그런 거를 SNS에 올린 거죠. 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 유시민이 이재명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유시민 편을 드는 겁니다.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럼 총선 대선 어렵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답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좀 그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유시민이 새로 참전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변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부 마치기 전에 제가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좀 비판할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김용에 대해서 지금 참전을 하고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나온 거라서 제가 미처 다뤄드리지를 못했는데, 이재명이 김용 재판부를 직격을 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입장에도 회개한 결론. 이게 뭐냐 하면은, 김용이 지금 이재명의 이 경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2년 대선 때 호남 지역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서 대장동 일당에서 돈을 요구를 했죠. 20억 원을 요구를 해서 그중에 이제 8억 원 정도를 받고 나서 이게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멈췄습니다. 근데 8억 원 정도는 받은 것이 지금 1심, 2심에서 전부 다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죠. 실형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보석으로 나와서, 김용이 보석으로 나와서 그때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간다고 설쳤고 뭐 출판 기념회하고 북 콘서트하고 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는 최고위원회 또 출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힘을 실어주는 거죠. 수사를 한 것도 기소를 검찰이 잘못한 거다. 1심, 2심 재판부가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구글 타임라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돈 받는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구글 타임라인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을 안 했죠. 이게 뭐 수정한 흔적도 있다는 것이고, 그거 외에 다른 정황 증거들, 진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원은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기소를 조작했다, 이것을 더 나가서 법원 판결을 가지고 저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권력자가.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에 압박하는 거죠. 빨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라. 그렇게 안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 그건 협박입니다. 협박. 이거는 진짜 탄핵감입니다. 진짜 탄핵감. 이거 계속 탄핵감 하지만은, 아니 어떻게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겁박을 하는, 회개한 결론을 내렸다. 판결 결과를 가지고. 자, 조희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대법원장. 이런 말을 하는데 빨리 그런 판결을 내려줘야죠. 판결을. 유죄 그대로 확정을 해서 구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굴복을 해서 그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해줘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나가도록 하고 뭐 최고위원도 하도록 하고 해주든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저 이재명이 이 순간에 저런 위험을 무릅쓰고, 탄핵 위험을 무릅쓰고 저런 말을 하는 건 김용이 뭔가 협박한 거 아니야? 나 빨리 이렇게 안 해주면은 그 대장동 일당에서 진짜 돈 가져와서 이재명 당신 위해서 썼다고 불어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도 과거에 있었죠. 그 폭로 나올 수도 있다고. 갑자기 저런 또 이재명이 그 법원을 폄하하는 저런 말이 나오니까는 여러 가지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진전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